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는 알지만 인슐린 저항성을 검사해야 된다는 건 사실 잘 모를 거예요. 우리는 인슐린 저항성을 검사해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의 당뇨 환자분들의 모세혈관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손상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당뇨 졸업이란 당뇨 관해를 뜻하고요. 당뇨약을 완전히 끊은 상태에서 당화혈수소가 6.5% 미만으로 조절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비법이 5가지거든요. 5가지 비법들을 반드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당뇨인들의 당뇨 졸업을 돕는 당뇨스쿨의 한의사 이희민입니다. 여러분, 당화혈수소 검사는 대부분 하실 텐데요. 제가 당뇨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진료해보니까 당화혈수소만큼 혹은 당화혈수소보다 더 중요한 검사 3가지가 있더라고요. 당뇨 졸업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3가지 검사를 오늘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슐린 효율성 검사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인슐린 저항성 검사라고도 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는 알지만 인슐린 저항성을 검사해야 된다는 건 사실 잘 모를 거예요. 인슐린 농도를 구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을 숫자로 받아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당뇨의 정의 자체가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혈당이 조절이 안 된다.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이 나오지만 기능이 떨어져서 세포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소화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혈당이 잘 안 잡히는 게 바로 당뇨병의 정의거든요. 당뇨의 정의 자체가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인슐린 저항성을 검사해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는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걸 숫자로 받아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몸이 좋아지면 이 숫자가 개선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한약적으로 봤을 때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된 장기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간, 그리고 심장, 소화기 이렇게 3가지인데 간은 직접적으로 혈당을 조절해주는 장기이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깊고요. 심장이 약한 분들은 스트레스에도 취약하고 수면의 질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약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기 쉽고요. 마지막으로 소화기가 직접적으로 또 음식물을 대사해주는 장기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을 할 때 한의학적으로는 반드시 이 3가지 장부를 살펴서 이 중에 기능이 떨어져 있는 장기 하나 또는 3개 다 이렇게 한의학적 치료로 개선을 해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당뇨라고 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당연히 높은 건데요. 그래서 내가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서 당뇨가 된 거기 때문에 3가지 장기 중에 나는 어떤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스스로 살펴보시고 잘 모르겠다면 전문가인 한의사와 진료를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슐린 저항성, 우리가 효율이라고도 하는데 인슐린 효율 높일 수 없을까요? 우리 높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운동인데요. 여러 가지 운동 중에서도 근력 운동이 가장 중요해요. 당뇨스쿨에 출연하셔서 당뇨 졸업했던 그 일화를 이야기해 주셨던 분인데 이분은 철봉 운동을 하셨고요. 또 다른 분인데 이분은 가자미근 푸시업이라고 하죠.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가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운동입니다. 이런 간단한 운동으로도 근력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슐린 효율을 높일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런 걷기 또는 맨발 걷기 또한 인슐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기 혹은 수영 등등의 근력 운동 모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음으로 인슐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2번째 방법은 바로 수면입니다. 충분한 수면. 그래서 일찍 자고 잠을 깊이 자라 이런 얘기들 저희가 많이 해드렸는데 수면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는 가장 또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인슐린 효율성이 좋아지면서 당뇨를 졸업하셨던 분의 차트인데요. 처음에 오셨을 때 당화혈수소가 12.4였는데 인슐린이 1.76만큼만 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별로 분비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인슐린 분비량이 12.4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게 분비가 되는데 나중에 또 검사했을 때 인슐린 양이 1.76과 1.70 거의 비슷하죠. 인슐린 양은 거의 비슷하게 분비가 유지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화혈수소가 쭉쭉쭉쭉 떨어져서 나중에는 거의 4개월 만에 5.3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똑같은 인슐린으로도 혈당이 잘 조절되는 상태, 그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는 상태, 인슐린 효율이 좋아지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인슐린 저항성 개선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이렇게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 의외로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검사를 해보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래고 있는 건데 똑같은 검사기기로 시펩타이드라는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시펩타이드를 통해서 인슐린 분비량이 얼만큼 나오는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정상 범위가 1에서 3.5라고 했을 때 0.6 미만이면 1형 당뇨이기 때문에 대부분 2형 당뇨 환자분들은 나는 인슐린 분비량은 문제 없어 라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검사를 해보면 1을 넘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는 1.2 이상이 되어야 우리가 이형당뇨라고 얘기를 하는데 1.2를 못 넘는 분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차트를 보면 당화혈수는 5.4예요. 그러면 혈당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조절되는 상태인데 인슐린은 엄청 많이 분비가 되죠. 이런 경우가 췌장이 지쳐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당화혈수를 잘 유지를 하고 있어도 굉장히 많은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거죠. 이거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진료를 받으셨던 환자분의 차트를 보면 당화혈수가 12%인데 인슐린 농도가 1.08입니다. 1.2 이상이어야 이형당뇨인데 인슐린 분비량이 줄어들었죠. 당뇨가 오래될수록, 그리고 특정 약물 또한 췌장을 지치게 하는 약물이 있기는 한데요. 그런 요인들 때문에 췌장이 점점 지쳐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분의 차트인데 당화혈수는 8.9인데 인슐린 농도는 0.69까지 떨어져 있죠. 췌장이 점점 지쳐가고 있고, 또 다른 분도 인슐린 분비량이 0.22까지 저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뇨가 오래될수록 췌장 분비 기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되고요. 통계적으로는 한 20% 정도가 1.5형 당뇨에 해당되지 않나,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체감하기로는 매년 1.5형 당뇨가 늘어가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인슐린 분비량이 떨어져도 우리가 노력을 하면 인슐린 분비량이 늘릴 수 있는데요. 이런 여주나 황기 같은 약재들을 차로 끓여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는 췌장이 쉴 시간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밥 위주로 먹고 간식을 끊어서 췌장이 쉴 수 있는 시간을 틈새 이렇게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당뇨 졸업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세 번째 검사는 바로 모세혈관 검사인데요. 우리가 합병증이 무서워서 혈당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3대 합병증이 뭐죠? 눈, 그리고 신장, 그리고 말초신경염증, 이렇게 세 가지인데 눈도 모세혈관이 굉장히 많고요. 신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말초신경도 결국 말초혈관의 영양과 산소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3대 합병증 모두 모세혈관과 관련이 깊은데요.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의 당뇨 환자분들의 모세혈관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손상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치료를 하고 생활관리를 제대로 하면 3개월 만에도 모세혈관이 확 바뀝니다. 짧았던 모세혈관이 길어졌죠. 이분은 발바닥에 피가 안 통했는데 당화혈색소도 9.4에서 8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분도 모세혈관이 이렇게 희미하고 약하고 한데 점점 이렇게 빨갛고 길어지고 튼튼해지는 게 보이잖아요. 이분 또한 발 화끈거림, 저림 등등의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하셨는데 그런 것도 소실되고 당화혈색소도 5.2%까지 낮아졌죠. 모세혈관 검사가 합병증이랑 관련이 깊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모세혈관이 강화되려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맨발 걷기요. 맨발 걷기는 접지와 지압을 통해서 모세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맨발 걷기 매일매일 실천하시면 좋은데 나는 상처가 두렵다, 할 장소가 없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만든 맨발 신발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면이 중요합니다. 11시 전에 자고 7, 8시간을 자야 혈액이 청소가 되고 전신에 공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수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검사 꼭 해보시고요. 만약에 나는 생활관리로 좀 부족해서 한약적 치료에 도움을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처방하는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해주고, 혹은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면 인슐린 분비량도 늘려주고, 마지막으로 모세혈관이 건강하지 않다면 모세혈관 건강도 개선해주는 그런 한의학적 치료를 고려해보시면 좋겠고,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모든 상담과 문의는 1644-5178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당뇨 졸업하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검사이기 때문에 당화혈색소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드렸던 세 가지 검사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을 맞아서 모든 분들이 당뇨를 졸업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 당뇨를 졸업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당뇨 졸업이란 당뇨 관해를 뜻하고요. 당뇨약을 완전히 끊은 상태에서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으로 조절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누구나 가능한 구간이고요.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도 당뇨 졸업 가능하다라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오늘 이야기하는 비법이 5가지거든요. 5가지 비법들을 반드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녁 식사 후에 3, 4시간 철저히 금식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 금식 잘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과일 한 조각, 견과류 조금, 과자 한 조각도 안 돼요 라고 하면 이것도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물 외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물 외에는 3, 4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저녁밥 먹으면 그걸로 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위장을 철저하게 비운 상태로 자는 것, 소화가 다 된 상태
상태로 자는 것이 첫 번째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퇴근해서 집에 와서 밥을 먹고 나서 2시간 후에 자야 돼요. 한두 시간 만에 바로 자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소화가 한두 시간 만에 될 수 있는 음식으로, 하물며 죽이나 누룽지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소화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소화가 다 될 수 있는 만큼의 양이나 아니면 죽이나 누룽지 같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만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또 이런 분들 계셔요. 저는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해요. 뭐 3교대 근무를 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주된 잠을 자기 전에 3-4시간은 금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자든 점심에 자든 오후에 자든 저녁에 자든 상관없이 본 잠을 자기 3-4시간은 금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실천 방법입니다. 두 번째, 11시, 12시 전에 자서 7-8시간 숙면하자인데요. 11시 전에 자면 제일 좋지만 그게 불가능하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자정 전에는 무조건 자는 것, 그리고 총 수면 시간이 7-8시간 돼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분들 계시죠? 저 4-5시면 일어나야 돼요. 이런 분들은 역으로 환산을 해서 9시 정도엔 주무셔야 됩니다. 7시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분들 많아요. 저 중간에 깨면 잘 못 자요. 중간에 여러 번 깨요. 야간요 때문에 6번 깨요. 이러신 분들도 있고, 불면증, 수면장애 호소하시는 분들이 요새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많은 숙제이기도 한데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눈 감고 쉬는 것 자체가 수면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중간에 잠이 여러 번 깨거나 수면장애, 불면증으로 시달리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11시, 12시에 누워서 눈 감고 쉬는 것만으로도 곧 수면이다. 스스로 생각하시면 수면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강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눈 감고 쉬는 것 자체가 수면이니까 아침까지 쭉 쉬어주시고, 대신에 낮에 노력하셔야 됩니다. 어떤 노력이냐면 잠을 잘 자기 위한 노력. 저녁에는 수면에 대한 스트레스, 숙면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 대신에 잘 자고 싶으신 분들은 낮에 노력을 하시면 되는데, 맨발 걷기를 하거나 커피를 아예 끊어본다거나, 아니면 명상이나 호흡, 스트레스 완화에 좋은 여러 가지 이완 동작들, 스트레칭, 요가 이런 것들을 낮에 열심히 해서 잠을 잘 잘 수 있는 몸 상태는 낮에 만드시고, 저녁에는 눈 감고 쉬는 게 수면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 주야간 교대예요, 3교대 근무해요,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느 시간대에 자더라도 7시간 정도는 수면을 꼭 하실 것. 그래서 시간을 확보하셔야 되거든요, 그분들은. 그래서 은행 가지 마시고 친구 만나지 마시고 내가 잘 시간은 반드시 확보를 해서 그 시간은 눈 감고 쉬고 수면을 하는 것을 철저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인데요. 운동은 매일매일 그냥 꾸준히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 다 괜찮아요. 맨발 걷기도 좋고, 일반 신발 신고 걷는 것도 좋고, 요가도 좋고, 탁구, 배드민턴, 줄넘기, 계단 오르기 다 좋습니다. 어떤 운동이 좋다, 이것만 해야 된다, 이런 건 없고요. 여러 가지 운동들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해야 꾸준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운동들을 꾸준히 하시면 되고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특히 지금 같은 겨울철 추워서 밖에서 운동하는 거 좀 꺼리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라이브로 진행을 하죠. 당뇨 졸업 30분 교실입니다. 제가 직접 진행을 하고 거의 2년이 넘었어요. 지금 2년 넘도록 매주 월요일 밤 10시를 지키고 있습니다. 당뇨스쿨 채널에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010-4428-5178로 문자 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 시작하기 20분 전에 문자로 보내드리니까 그 문자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운동은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해야 끝까지 꾸준히 매일 할 수 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혈당을 낮추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히 해서 근력도 계속 키우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 목적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혈당 수첩이죠. 공복 혈당 수첩인데 저희가 작성하기를 항상 권해드리고 있고, 샘플 예시입니다. 어떻게 작성을 하면 되냐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1시간 안에 공복 혈당을 측정을 하시는 겁니다. 측정을 해서 적어주시고, 나는 평소 혈당이 130대, 140대가 나와 라고 하시면 평소랑 비슷한 수치가 나오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안 적어도 돼요. 적지 말고 평소보다 유난히 낮게 나오거나 평소보다 유난히 높게 나온 날, 이런 날 있죠. 190대, 150대, 160대 이런 날은 왜 높은지, 반대로 낮은 날은 왜 낮은지를 계속 관찰해보세요. 근데 공복혈당은 아침에 재는 거기 때문에 어제 하루에 대한 결과거든요. 어제 있었던 일들 중에 특별했었던 일, 평소랑 달랐던 일,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혈당이 바뀌었는지를 잘 관찰해보면, 아, 늦게 잤구나, 회식이 있었구나, 스트레스 받았구나, 반대로 혈당이 낮은 날은 잘 잤구나, 일찍 잤구나, 산책했구나, 기분이 좋았구나, 이런 것들을 관찰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관찰하고 적다
보다 보면 공통적인 것들이 보입니다. 아, 나는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관찰하고 알게 된 것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복혈당 수첩을 작성하시면 일단 관찰이 되고요. 두 번째는 실천하시면 됩니다. 관찰과 실천, 관찰과 실천,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혈당이 낮아져요. 정말 쉽고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당뇨 졸업하신 분들이 정말 꿀팁으로 꼽는 방법이거든요. 탁상 달력이 하셔도 되고 이렇게 저희가 만든 당뇨스쿨에서 만든 수첩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나는 생활관리를 해봤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안 되더라. 생활관리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더라. 혈당이 잡히는데 한계가 있더라. 이런 분들은 내부 장기 문제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기 때문인데요. 당뇨는 인슐린은 잘 나오는데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혈당이 안 잡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인슐린 저항성 원인의 대표적인 게 바로 간입니다. 간은 혈당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간 기능이 좋지 않으면 혈당이 당연히 조절이 안 되겠죠. 간 기능이 좋지 않은 거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평소에 간 수치가 높다 이런 얘기 들었다면 간 기능이 안 좋을 수 있고요. 혹은 간 수치는 정상이다 하더라도 눈이 자꾸 충혈이 되거나 침침하거나 아니면 손톱이 자꾸 세로줄이 생기고 갈라지고 꺼끌꺼끌하고 움푹 패이고 이러신 분들은 간 기능이 안 좋은 거고, 자다가 쥐가 나요 이런 분들도 간 기능이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자다가 한 3-4시간 자면 그 뒤로 깨서 잠이 안 와요 이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간이 안 좋은 겁니다. 자도 피곤해요. 이것도 간이 안 좋은 거죠. 간 기능이 안 좋으면 혈당이 안 잡힙니다. 나는 생활관리만으로도 안 된다 이런 분들은 간 기능을 반드시 보강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혹은 나는 밥을 먹고 나면 속이 쓰리다, 방귀가 자주 나온다, 가스가 찬다, 속이 불편하다, 더부룩하다 이런 분들은 소화 기능이 안 좋은 건데 음식을 대사하는 게 소화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기가 잘 작동하지 않으면 당연히 혈당이 안 잡힐 수밖에 없어요. 음식을 대사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장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화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생활관리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죠. 음식 관리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소화기가 안 받쳐주니까 소화기를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심장입니다. 심장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심장이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잘 놀래고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 받고 두근거리고 꿈도 자주 꾸는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굉장히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혈당이 막 올라갑니다. 왜냐면 우리가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심장이 약한 분들은 심장이 강화되는 치료를 하면 마음도 안정되고, 예전에는 심장이 두근거리는데 요새는 안 그래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혈당이 같이 안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 소화기, 심장 문제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방금 제가 이야기한 거에 다 답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 전문가인 당뇨스쿨의 한의사 원장님들과 상의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반드시 좀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혈당 개선탕이라고 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할 수 있는 간, 심장, 소화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약 처방들을 맞춤으로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만 문제인 분들, 혹은 간이랑 소화기가 같이 문제인 분들, 간이랑 심장이 같이 문제인 분들, 혹은 이 세 가지가 모두 기능이 좀 떨어진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맞춰서 맞춤으로 혈당 개선탕을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 받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하면 혈당이 굉장히 빠르게 좋아집니다. 이분은 당화혈소가 무려 12.4%였고 인슐린 분비량이 시펩타이드 검사를 했을 때 1.76밖에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당화혈소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인슐린을 분비하고 있었는데 한약 치료를 통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해결이 되다 보니까 불과 한 2개월 반 만에 7%로 뚝 떨어졌죠. 그리고 또 한 달 좀 더 지나니까 당화혈소가 5.3%로 당뇨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당뇨약을 안 드셨던 상태이기 때문에 12.4%에서 5.3까지 떨어졌는데 인슐린 분비량은 계속 비슷하시죠. 같은 인슐린 양을 가지고 혈당이 잘 조절되는 것,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졌다, 개선이 됐다, 인슐린의 효율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을 해결하면 우리가 이렇게 쉽게 혈당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췌장 기능 회복하기인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중요한 것, 이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저희가 한의원에서 이렇게 차트를 쭉 보면 전체 환자들 중에 30-40% 정도는 인슐린 분비량이 이미 정상 범위보다 부족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펩타이드 검사를 원내에서 한의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면 췌장 기능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당뇨스쿨 의료진들이 인슐린 분비량을 늘리기 위한 약제들을 계속 연구하고 진료하고 끊임없이 학습하고 하는 과정에서 최적의 조합의 처방을 찾아냈어요. 그 한약을 처방한 결과 시펩타이드
트라이글리세라이드 수치가 치료 전에 1 미만이었던 분들이 1 이상으로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고 지금은 세포 실험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논문 작업 그리고 임상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췌장의 인슐린 분비량을 늘려주는 처방을 많은 분들이 받고 계시는데요. 이거 보시면 당뇨 진단 받은 해라고 적혀 있는데 당뇨가 오래되면 췌장의 인슐린 분비량이 적어진다, 줄어든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텐데 당뇨 진단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인슐린 분비량이 적은 분들이 꽤 많습니다. 보시면 2024, 2023, 2023, 22, 23, 22 이렇게 보이잖아요. 3년 미만인 분들이 절반이에요. 당뇨가 오랜 분들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만 내가 당뇨 진단 받은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방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꼭 필요하시면 검사를 하시고 반드시 당화혈소 검사하실 때 췌장의 인슐린 분비량, C-펩타이드 검사도 꼭 하시고 만약에 분비량이 적다면 한약 치료를 반드시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일상생활에서 췌장 기능이 회복될 수 있는 운동법 알려드릴게요. 췌장에 관련된 자율신경이 흉추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흉추를 자극해주는 거예요. 마사지 기구나 마사지 볼, 탁구공 이런 것도 괜찮고요. 비틀기도 괜찮습니다. 흉추를 자극해주는 거예요. 비틀기를 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처방은 췌장 재생환이라고 해서 췌장의 베타세포의 기능 활성화시켜서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나는 실제 임상적으로 검증이 되고 있는 환입니다. 여러분 드시기 편하도록 환으로 조제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데이터인데요. 어떤 분이 0.6, 0.48 이런 상태로 오셨는데 1.2까지 회복이 됐죠. 또 한 분도 0.64였는데 지금은 1.59까지 회복이 되었습니다. 췌장 분비량 반드시 늘어나야 하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0.6 미만으로 가요. 1형 당뇨로 가는 겁니다. 저희도 치료를 해보면 0.6 미만인 분들이 가장 오래 걸려요. 인슐린 분비량이 정말 저조된 상태로 오신 분들이 제일 오래 걸리고 그래도 0.6에서 1 사이에 있는 분들이 치료 기간이 그래도 2, 3개월, 3에서 한 6개월 정도 이 정도로 괜찮은 편입니다. 인슐린 분비량 꼭 검사하시고 꼭 치료를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다면 그리고 처방을 원하신다면 1644-5178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당뇨 졸업을 위해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비법 3가지 말씀드렸죠. 저녁밥 먹고 3, 4시간 금식, 그 다음에 11시 전에 자서 7, 8시간 잠 자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 꾸준히 운동하는 것. 그런데 생활관리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인슐린 저항성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했죠. 한약적으로는 간, 소화기, 심장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고 해결을 하셔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5번째, 췌장 기능이 부족한, 췌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인슐린이 잘 분비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검사하시고 당화혈소 검사할 때마다 3개월이나 6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하셔야 되겠고 만약에 분비량이 적다면 췌장 재생환을 통해서 회복되는 그런 치료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2025년에는 다 같이 당뇨를 졸업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